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해서 여러분 조금 심기를 건드렸을 것 같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이거 대체 왜 빠지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200이선 돌파를 살짝 시도했는데 이거 빠지면서도 자꾸 이유를 찾았거든요. 근데 뭐 하락하는 이유가 비가 오니까 그래서 하락한다 등등등등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유를 이것저것 찾는 걸 보니까 뭐 국채 수익률이 아니면은 새로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 예정이다, 그러면서 금융주의 시선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강력하게 나온 얘기가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오늘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썸네일 같이 왜 미친 바이오인가, 어느 부분에서 미친 바이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저랑 함께 추적해 보시죠. 자, 일단 정답판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 세상이 파란 나라예요. 그 와중에 금융주가 정말로 강세를 조금 보였는데 이것도 진짜 어쩌면 금투세의 영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밖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세, 요런 것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요 수급이 금융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수급 교환의 모습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고요.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 힘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강세를 이어서 오늘까지 초강세를 만들어 버리면 또 개인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시선을 한번 빼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 밤에는 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2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2분기 인도량이 나온 다음에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막 이런 것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도 방향을 돌아세우면서 미국 시장도 기술주 엔비디아나 AMD나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점점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로 퍼져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일단 오늘 2차전지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나름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한번 오르면은 너네 빨리 던져, 안 던지면 누른다, 이런 벼룩뛰기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세를 조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계속해서 핫합니다. 마침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에서 비만 당뇨 특집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왜 비만 당뇨 치료제 주들이 지금 핫한가,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 주들 가운데 뭐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인벤티지렉, 나이백 뭐 등등등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인벤티지랩이 어제 상각하고 오늘 11%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좌표로 잡아드린 종목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오늘 항서제약의 FDA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재료 소멸이 오늘과 내일 뭐 이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노펙스, 알테오젠, 삼턴당 제약,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까지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도 바이오는 괜찮다. 특히나 미친 바이오 후보군에 지금 시노펙스가 엄청나게 잘 가지고 있고요. 어제는 시노펙스가 잘 갔는데 오늘 조금 쉬었고, 삼천당 제약이 땡겨 올리면서 8%대.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도 야 이거 미친 바이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시세. 어떠한 코스닥의 이슈니 뭐시기니 시장이 빠지든 뭐하든 갈 길을 간다. 마치 2차전지 후발 대장인 엔캠이 24년 1월 시세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이때 코스닥이 10% 빠졌는데 이 시기에 엔캠이 그냥 야 그런 게 어딨냐, 종합지수고 뭐고 나는 걸 난다 라고 하면서 미친 시세 만들었던 그런 시세가 기억날 정도의 뭐 삼천당 제약이나 비만당뇨 치료제,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 만들었고요. 셀트리온도 어쨌든 시장이 빠지든 뭐하든 시장의 약세를 이겨내면서 나는 이제 추세 만들러 갈래 라고 하는 시그널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원전이라던가 풍력, 태양광 이쪽은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토론을 잘하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시장이 좋아하는 데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 최악의 그런 시세가 나타났다. 그나마도 CS윈드는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그나마 버텼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아마도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괴롭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쉬어가야 되는 흐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로봇주
AI 관련주 전부 다 안 됩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보는 건 신용잔고예요.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꽤나 높습니다. 20조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종합지수가 약 5.8%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 뭐죠? 이것들 봐라. 니네가 물량을 안 뱉어? 그러면서 약간 신용잔고를 털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시장의 하락 요인은 이 신용잔고 털기가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벼룩튀기 훈련입니다. 올랐을 때 팔아. 너네 어제 올랐을 때 안 팔더라? 왜 안 파니? 지금 하반기야. 너네 빨리 팔아. 이제 지겹지 않니? 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물량 뺏기 좋게 하려는 그런 판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이런 것들 다 뭐죠? 명분을 만들어서 명분의 흐름대로 그냥 지금은 뭐 금투세니 아니면은 뭐 국제 수익률이니 환율이니 뭐 이런 갖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빼고 있는데 실상은 수급 요인, 돈의 논리, 신용잔고와 벼룩뛰기 훈련을 위한 누름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니네가 감히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냐, 레버리지 일단 뱉어라. 그리고 벼룩뛰기,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지, 추세를 만들수록 불안하지 라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수급 교환, 더 싸게 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2차전지도 지금 3분기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LFP 배터리 수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빵 떴다가 수급 논리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팔게 만들려는 이런 벼룩뚜기 훈련, 이런 것들인데 이거 참아내셔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까지는 버틸만 해요. 그런데 7%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엄습하거든요. 근데 그 7%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918포인트 정도인데 마침 여기가 제가 하단으로 잡는 이렇게 점선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의 하단치가 918포인트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들의 이제 공포 심리가 자극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여기까지 빼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하락 추세를 기어이 다 채워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는데 기어이 여기까지 채우면 완벽하게 파동이 만들어진다,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세게 갈 수 있는데 기어이 여기까지 빼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그냥 여기서 반등 안 하고 6월달 내내 빼버렸으면 이것도 어땠을까. 굳이 이렇게 올렸다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잔고가 누적이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적으로 보면은 2분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2분기 시작하자마자 찍어 눌러놓고 지금 횡보세를 만들고 있죠. 이래놓고 3분기 가기 전에 한번 흔들기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한번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번 주 월, 화, 수를 조금 경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어제 강세 보인 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원래 제가 보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반기를 위한 수급의 정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드려본 거고, 오늘 아침 제가 동시효과 때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서 조심합시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보던 이런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오늘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좀 조심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형님들 이거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제가 보기엔 별론데. 아침에 약간 강했다가 뒤통수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저거 뭐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계좌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잘 가졌어요.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만 보더라도 상승 종목이 5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1950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투심이 좋았을 리가 없을 그런 시장이었다. 더군다나 올라봤자 금융주, 그리고 전력 관련주가 뒤늦게 조금 움직여줬거든요, 테마로. 근데 개별주들도 보면 뭐 오늘 방산주고 조선주고 뭐 올라가는 섹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고래 섹터도 완전히 박살이 난, 자동차 관련주까지 밀리고 자율주행, 뭐 K푸드 아무 의미 없었다. 그리고 K뷰티부터 시작해서 아무 의미 없었다. 오늘은 어떤 섹터도 살아남지 못하는 하나의 찍어 누르기장. 근데 이런 게 보통 수급을 털어먹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찍 눌러놓고 그냥 반등하는 척 했다가
200일선 얻어맞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돈의 의도 이런 걸로 누른 건데, 이런 현상이 나왔던 시절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에 6월 15일입니다. 이때 이유 없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7%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우리 베타제 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날입니다. 제가 너무 명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코로나 하락을 맞은 이후에 랠리가 진행되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2달 반 동안 랠리가 나오다가 요날 갑자기, 그 전날에는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다가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 6월 15일 날은 갑자기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7%까지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빠질 때 사람들이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막 코로나인가? 막 이랬었어요. 아니 코로나가 재발하나? 심지어 시장 끝나고 나서 뉴스들도 대부분 코로나 재확산 위험성 때문에 불안 요소. 근데 그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바로 발아 올리죠. 그냥 플러스 6%로 땡겨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급을 한번 털어먹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력의 돈의 흐름이다, 아니면 뭐 단기 차익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시장에 표출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뭐 금투세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금투세는 그냥 누군가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딱히 금투세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우리 시장이 눌렸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기거든요. 아직 7월 달이고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논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는데, 이게 굳이 금투세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분기가 근접이 되는 10월 달에 가까워질수록 반영이 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투세의 명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명분이.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신용 잔고나 아니면 벼룩튀기 훈련, 올라갈 때 니네 팔아, 안 팔아? 눌러. 올라갈 때 팔아, 안 팔아? 눌러. 요러한 벼룩튀기 훈련의 일종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너는 팔아라, 880가만 팔아야 돼,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뚫으면 뚫을수록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털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코스닥에서 뽑아내려는 게 아닌가. 실제로 코스피가 어떻죠? 코스피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열심히 사줘요. 그런데 툭 눌릴 때마다 개인은 잠깐 사지만 시장이 반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확 팔아버리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군요. 시장 쿵 누르니까 개인이 조금 삽니다. 근데 시장이 딱 땡겨버리면 개인은 여지없이 털려요. 지금 이런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시장이 툭 눌렸다가 올리니까 개인은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자꾸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너무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시세가 났을 때 뱉어내더라도 제가 버티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올라갈 과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뱉어지는 이 아쉬움의 수익보다 여기서 나중에 차익하는 수익이 훨씬 클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테마보다는 꼭 투자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지금 이 뉴스가 오늘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어제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국계예산정책처에서 권고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자꾸 유예하거나 정해놨던 정책을 폐지하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유예됐었고 뭐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밀고 가겠다 이러면서 강경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불안감을 대두시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지금 시점에서 금투세가 부각이 돼서 마침 또 어제 나왔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응했다?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금투세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를 보면은 정말 억울한 상황인 게, 우리 증시가 키높이가 진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오늘 올랐고요, 대만도 버텼고요, 상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만 빠졌어요.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반등을 했는데 우리 코스닥은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환율도 살짝 불안한 상태고, 뭐 국채 수익률 안 좋은 거는 글로벌 증시는 안 그럴까요? 그냥 우리 증시만의 어떠한 수급 논리나 이벤트로 좀 밀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테슬라가 오르거든 아니면 애플이 오르건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냥 우리 시장은 지켜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실적 시즌 수급 로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37분 전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할 말이 없으니까 후행성으로 이유를 찾아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시장 끝나고 나서 제가 녹화하는 틈에도 많은 뉴스들이 양산이 될 겁니다. 뭐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 아니면 북한에서 미사일 쐈냐, 뭐 이런 뉴스 나올 텐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수급 논리, 돈의 논리, 뭐 신용 잔고라든가 벼룩튀기 뭐 이런 것들로 차라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해가 더 빠르고 납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 6월 15일의 뉴스입니다. 코로나 제약성 공포. 이때 코로나 제약성 공포가 하루 만에 나왔다가 하루 만에 올라간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도 그냥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뉴스를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이 너무 노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시장 괜찮아질 거다. 제가 직접으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라. 강조 또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실제로 종합지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버티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버티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털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용 잔고가 올라는 왔는데 6월 중순까지 종합지수가 올라오면서 종합지수를 살짝 눌렀더니 신용 잔고가 안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야, 진짜로 K증시 안 된다. K증시는 오르면 차익해야 된다. 이런 심리를 자꾸 반영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얘기 아까 전에 잠깐 해봤고, 코스피에는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중심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일단 이런 흐름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다 이런 게 묵과됐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시세 흐름이 나올지 이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조금 지켜보면서 일단 기대는 가지면서 대응하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테마성 종목들의 수급 요인을 꼭 확인하시라. 그래서 2분기에 강세를 보였던 K뷰티, K푸드, 저출산 테마, 신재생 에너지, 영일만 테마 등등 이런 쪽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수급을 보면서 개별주와 관련된 업황이 아닌 업종이 아닌 개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것보다 어제 제가 또 브리핑을 남겨드렸죠. 영상을 안 찍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뭐 미국 얘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딱 이겁니다. 쎄쎄쎄 그만하고 세세세 정리나 좀 잘해주면 좋겠다. 상속세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세법 개정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투세에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나 빨리 정리해주고 뭐 밸류 어설프게 국민연금 강제할 거 아니면은 밸류 프로그램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빨리 금투세나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증시에는. 그래서 우리 시장 소외 당할 만큼 소외 당해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요거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알아서 우리 기업들의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까지는 단기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흔들기를 고려한 보수적인 포지션 고려해보자. 근데 글로벌 증시는 짱짱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흔들리고 있네요. 정말 K증시의 투자자로서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피파마한테 1.5조 정도 수주 계약이 체결돼서 오늘 급등을 만들어냈고 LG엔솔도 르노에다가 LFP 배터리를 공급했어요. 기존의 NCM이나 NCA 이런 게 아니라 LFP, 중국이 꽉 잡고 있던 LFP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 유럽에서 자꾸 중국 제재를 하고 중국산은 문제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르노에서는 아예 그냥 야 이럴 거면 그냥 편하게 K 배터리 쓰자 이러면서 K 배터리의 첫 수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르노에서 일단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점점 줄줄이 중국 배터리는 좀 관세도 부담 있고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NCM 배터리랑 중국의 링더스카이 CATL의 LFP 배터리랑 가격 차이 20% 나거든요. 근데 이거 관세 먹여버리면 LFP가 더 비싸져 버립니다. 그럴 거면 그냥 우리나라 LFP 배터리 쓰는 게 유럽 업체들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이 유럽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미국까지도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K 배터리 캐즘이 이제 진짜로 끝날 때가 됐다. 언제?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2차전지를 조금씩 잘 모아가야 돼요. 오늘 또 2차전지 박살났다고 패닉 셀링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힘을 주셔야 된다. 버티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제가 비만 당뇨 치료제 강세 흐름 지속될까? 이런 주제로 쭉 얘기 들어봤고 종목들에 대한 얘기 뭐 인벤티지 랩에 마이크로닉스, 인플릭스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페트론의 스마트 대포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해드렸는데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이 보셨으면은 이번 주에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비만당뇨 치료제 고르기도 쉬웠고요. 그리고 뭐 경구용 치료제로 특허가 나와 있는 기술주 돼 있는 D&D 파마텍 삼천당작의 경구용 GLP-1 요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황들 텀시 제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은 좀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요인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개인이 샀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 기관이 엄청 패대기 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세를 한번 찍어 눌러서 무언가 수급의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았다. 삼성전자도 경고했고 와이닉스도 적당한 조정 뭐 요 정도 나온 정도라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자체를
패닉 셀링에 동참하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물도 오랜만에 1조 넘게까지 매도했는데 마지막에 또 회수를 적당히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감하고 봤더니 여기까지 7,500억까지도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찍어 누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번 공포감을 조성하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0당 제약 시세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뭐 미친 바이오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미친 바이오 후보군의 3,000당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있고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세를 아주 잘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가가 4.6%까지 마이너스 갔었는데 10%까지 땡겨내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지금 흐름 좋거든요. 5일 연속 올랐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쉬는 정도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200일선 딛고 이탈을 하면은 올해 여기 박스 넘어가기 또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딛고 반등하는 정도. 그래서 이격도를 수렴하고 있는데 얘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병을 하든 안 하든 빠르게 이거를 불확실성을 제거해놔야지 그런 거에서 또 어떤 수급 이슈가 없이 셀트리온이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까지 흐름이 안 좋았다가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 또 수주가 나오면서 20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헬스케어 종목들을 좀 이끌어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6%대 초강세 보였어요. 심지어 오늘 60일선까지 쭉 당겨 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시장이 그냥 찍어 누르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시세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펩트론이라던가 아니면 D&D 파마텍 아니면 뭐 인벤티지랩 그리고 대봉 LS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공급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 무근이다 라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밝혔는데도 이거 버텼거든요. 아까 전에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한 두세 시간을 19% 20%에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수급 논리로 이렇게 쭉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밀렸는데 이 친구는 아마 내일쯤에는 내려올 가능성, 정신을 차리겠죠. 정신 차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고 또 애니젠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이백 이렇게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3톤당 제약 그리고 한독의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블루 엠텍이 뭐 유통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오른 가치가 엄청난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만 당뇨 치료제를 사자 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오 쪽에 힘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가 여태까지는 산발적으로 나 혼자 간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초강세를 만들었지만 어느 구간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올해 들어서는 자기 혼자 갔거든요. 이 전에는 리가캠 바이오나 ABA 바이오랑 동행을 했어요. 시세가. 그런데 알테오젠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혼자 올라가는 시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폐질환 치료제 오스코텍이라던가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에이비온, 브리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폐질환 치료제도 한 번씩 다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더라. 그리고 반대로 지금 뭐 CMO 원료 쪽은 살짝 개별주로 놀고 있기도 하고 또 면역세포 치료제 쪽은 조금 쉬고 있거든요. 오히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바이오의 순환매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 지금은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폐질환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2차전지가 종합지수를 어쨌든 더 견인할 힘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강하게 힘이 뭉쳐서 업종의 흐름이 하나씩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도 업종 안에서 힘이 응축된 그런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 예전에 뭐 2차전지에서 양극재목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막 올라가고 그 장비주 막 올라가고 이런 식의 대세 흐름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소한 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래도 바이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올라오는 2차 전지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도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도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도 내려오고 많이 올라가도 내려오고 요거에 여러분이 지칠 수 있는데 하단 박스권을 분명히 여러분이 좀 견디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또 말아 땡겼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요걸로 또 방향이 조금 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미국 시장은 신고가 위치 불구 박스를 만들고 있고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시장이랑 크게 관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이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하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지지 라인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던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을 성공해 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굳이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데, 요거 내일 딱 그냥 개파락 같은 거 하나 얻어맞아 버리면은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세력이라면 굳이 이걸 여기까지 내린 마당에 반대 매매 유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가 하나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니면 갭을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갭 띄우면은 반대 매매가 과연 유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순응해야 된다. 그냥 뭐 내일 갭 떠가지고 올라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눌러주면은 요것도 그냥 수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래도 반등 나오겠지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 뭐 아직 여기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많이 빠지면은 뭐 한 818포인트 요 정도 이하는 7% 정도니까 요 정도 빼면 적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빠진 기간도 보면 이때도 한 달 내내, 5월달 한 달 내내 뺐고, 지금 6월 중순부터 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적당히 또 이제 빠지는 기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예측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어쨌든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계좌만 좋아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그냥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 대충 올라가도 5%는 나오거든요, 종합지수가. 그럼 내 계좌는 최소한 7%에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락장을 잘 버텨놓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달달한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보고 있고, 저는 올해 분명히 이거 고점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파까지도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반도체가 초강세 보였잖아요, 바이오랑 함께. 1번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바이오 일부였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1번이 바이오고 2번이 혹시 2차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러한 강세 흐름을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쭉 뽑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는 시장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 없다. 시장에서 누를 때 자꾸 이유 붙이는 거를 우리가 팩트라고 생각하지 말자. 진짜 숨은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다만 합리적으로 진짜 의심할 수 있는 건 1번 신용장고 털이, 2번 그러니까 신용장고 털이라는 게 신용장고만 털이라는 게 아니라 수급의 교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손바뀜을 만드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들고. 그리고 2번 벼룩튀기 훈련. 올라가면은 야 여기선 팔아야 돼. 올라갈수록 팔아야 돼. 불안하지. 돌파해도 불안하지.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찍혀 눌린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 같은 게 많이 양산이 될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는 간다고 하면 진짜 기대감 가지고 그냥 큰 시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예측은 의미가 없으니까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괜찮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수급을 봐서도 시장을 막 부러뜨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 부러뜨린 거 아니고 적당한 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조정 말고 스마트머니가 원하는 적당한 조정이 나온 뒤에는 빠르게 또 땡겨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과 희망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주식시장은요, 돈의 논리로도 움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입니다. 3분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분명히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 최소한 금투세 정도만 좀 우리가 잘 극복하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근데 지금 당장 금투세 우려하지 말자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뵙기로 하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